세 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이니까 41번부터 시작됩니다. 41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중 국부적입니다. 국부라는 것은요. 뭐 이상한 국부가 아니고 일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 일부분. 국부적 근육활동의 정기적 활성도를 근육활동의 정기적 하는 건 뭐예요? 국부활동은 바로 근육활동이면 EMG를 나타내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조금 더 해설을 보면 EMG는 근육활동이고요. ECG는 심장근육활동이에요. ENG는 내전도를 나타내고 EOG는 안구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재 2-32쪽에도 잘 나타나 있고 2008년 3월 2일 날 문제 42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4년 5월 25일 문제 40번 역시 출제됐습니다. 이 문제는 3과목에도 출제되지만 2과목 심리 및 교육에도 출제된다고 합격했던 분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42번입니다. 42번은 기계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며 조작자는 1시간마다 스위치만 작동하면 되는데 인간 오류 확률을 우리는 그냥 이거를 HEP라고 이렇게 하죠. 인간 오류량 0.01이다. 2시간에서 4시간 사이까지 인간 기계 시스템이 신뢰도는 건데 실제 2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어떻게 역시 2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냐 그때 신뢰도는 가오 발생의 전체 기호수분의 가오의 수예요. 그래서 가오의 수는요 얼마냐 그러니까 조작자는 1시간마다 얼마? 0.001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2시간이니까 0.002로 나타냅니다. 신뢰도는요 항상 전체는 1이에요. 1에서 0.02를 빼니까 0.998 곱하니까 99.8%가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요. 혼자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된다. 한 번만 눈여겨보면 이거는 쉽게 이렇게 하는 그러면 야 숫자 바꿀 거 아니야 3으로. 물론 3으로 바꿔도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반드시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탈자도 그대로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 문제 은행식입니다. 여러분이 저축한 은행을 다른 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200원 넣었는데 150원 찾고 다음에 50원 남지 200원 찾으면 내일도 50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은 은행식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43번입니다. 43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기에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해당 1차 금속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에 첨부돼야 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유해위험 방지기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는 4가지인데요. 건축물의 팽명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에 배치도면 서류 제출해야 돼요. 위생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대책. 위생시설물은 아니죠. 이거는 말해서 보건에 해당되는 사항. 이거는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기계설비를 나타내는 서류. 한 개 더 있다면 원조례 제품의 취급에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 등입니다. 요 유해위험 방지기의 제출 서류는요. 실기 필답형에도 간혹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2013년 3월 10일 문제 60번에 출제됐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1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합격자가 1과목 안전관리론과 2과목 건설안전기술 실기 필답행위도 출제된다고 합격자 등이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44번입니다. FTA에 대해서 FTA는 1962년 왓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데요.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을 뭐냐 그러면 이거는 기능을 살리는데 최소한 요인 집합 최소 그대로잖아요. 미니멀 패스를 말하는 거고요. 특히 이 미니멀 패스는 최소한이고를 나타내는 뭐 특별히 할 거 없네요. 최소한의 요인 다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104쪽에 문제 2번으로 출제됐고 2008년 5월 11일 문제 50번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45번 가보겠습니다. 45번. 시식별이 뭐예요? 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자동차를 운전하며 도로변의 물체를 보는 경우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간역이래 간역. 간역 이동인데요.
실제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요. 조도, 시간, 희광, 대비, 광속, 이동들인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물체를 도로변의 물체입니다. 보는 경우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우리는 간역 이동이라고 특히 알아둘 것은 도로변 물체의 주된 영향은 이게 가역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시신경에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런 6가지가 있습니다. 46번을 보면요. 다음 중 FMEA에 대한 거예요. FMEA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FMEA 장점 첫째 뭐예요? 서식이 간단하고 그걸 찾으면 되겠어요. 보겠으면 바로 서식이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나머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가장 FMEA의 특징이라는 것은 서식 간단. 그렇다 보니까 작은 노력으로 특별한 훈련이 없이 되는 것이 FMEA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오히려 뭐 논리석이 부족하다든지 또 FMEA는요. 정성적이고 기납적이다. 그러고 요 말도 잘 나와요. 정성적이 기납적이 뭐 인간적인 면에 가깝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역시 우리 여기서는 46번에는 3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8월 30일 문제 60번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47번은요. 금속 세정 작업자예요. 금속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안전성 평가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했다 그랬어요. 안전성 평가는 5가지도 할 수 있고 6가지로 할 수 있죠. 4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1단계는 뭐요? 관계 자료의 정비예요. 2단계는 정성적 평가네. 3단계 이렇게 되네. 아, 여기 해놨네. 5단계. 6단계까지 한다면 FTA에 의한 재평가 이래 되겠죠. 그럼 여기서 4단계 해양도 안전대책이네. 그럼 안전대책이 어디 있어요? 쉽게 1번이 답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안전성 평가 6단계 할 수도 있고 앞에 하악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악설비 안전성 평가 6단계 할 수도 있고 또 세프티 어서트먼트 6단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쭉 보죠. 요거는 실기 필답에 나오고요. 바로 2009년 8월 30일, 2010년 5월 9일, 2012년 5월 20일도 그대로 출제됐다는 내용입니다. 48번입니다. 48번은 청각적 표시의 원리를 설명한 거죠. 틀리는 것입니다. 청각적 원리라는 것은요. 양입성이라는 거. 양입이 뭐라 그래서 함께 가자 이런 거죠. 함께. 제가 건설안전기사 필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틀리면 됩니다. 이런 함께 가는 걸 우리 양입성이라고 그래요. 양극은 벌어져.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사용자가 알고 있거나 자연스러운 신호창과 코드를 선택하는 말하고요. 근사성이라는 것은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고 2단계 신호를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분리성이라는 것은요. 주의 신호와 지정 신호를 분리하여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신호를 분리하여 오히려 통합하여 틀렸어요. 이게 답이에요. 검약성이라는 것은 조작자에 대한 입력 신호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근데 그럼 48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설을 해놨으니까요. 여기 48번은 바로 주의 신호와 지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기존 입력과 식별되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불변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동일한 신호는 항상 동일하다. 이걸 가지고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49번입니다. MIL-STD. 이건 MIL-STD라는 것은 미국 군 규격 용어예요. 미군의 위험성 평가의 매트릭스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래 쓰는 건 없어요. 여기 극히 발생하지 않는다니 거의 발생하지. 전혀라는 완전체로 영어는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있죠? 그 다음에 가끔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가끔 발생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 답은 전혀 이런 건 없다. MAR-SD88 미국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미군 규격이라고도 말 수 있고 이건 미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특히 이 문제는 굳이 자주 발생에 보통 이렇게 다 할 필요 없고요. 나오는 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1번만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인간의 오류 모형은요.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야. 무시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는 뭐예요? 교통신호를 어떻게 한다? 야 교통승기 없으니까 그냥 신호등에도 가라.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건 다 위반이죠, 위반.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또 110km인데 160km 다닌다. 의도적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위반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하고 똑같습니다. 차고는요, 미스테이크 이러잖아.
상황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착각하는 경우, 실수는 해석을 제대로 했으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가지고 하는 게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망증은요, 여러 개의 연계적인 행동 가지고 잊어버리고 안 하거나 기억을 실패 이해하고, 위반, 정해진 규칙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고의로 따르지 않는 거나 그걸 무시하는 거, 실제로 위반한다는 것은 정부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 4번이었고요. 4번이 아니고 위반이었고, 우리 교재 3-3 쪽에도 있고, 2009년 5월 10, 2009 8월 30, 2010 5월 9, 2013년 9월 28일에도 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51번입니다.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장점이죠. 원칙을 적동하여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특수하고 연역적이 아니죠. 인간은 기납적이에요.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주위에 이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인간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패할 경우 새로운 방법의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은 기납적이고 기계는 연역적. 우리 2010년 3월 7일 날 문제 46번으로도 출제됐었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에서요. 정상사상이 발생하는 최소 컷은 얼마냐. 이게 좀 애매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실제 정상사상이 OR 게이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OR 게이트는 이거는 당연히 1 빼기 A, 1 빼기 B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걸 나왔는 요 과정을 우리는 A-라 하면 S는 A- 곱하기 C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했어. 이걸 S2라 그러면. 그럼 다시 OR은 이거죠. S2라 한 개 나왔으니까 1 빼기 A, 1 빼기 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여 답을 구해보면요. 52번은 이 0.454가 나와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거창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되는 거고, 이거 그림으로 제가 컷으로도 표시했는데 굳이 컷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1과 T2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되고요. 어쨌든 T2는 0.454를 구하는 값을 하고, 이것은 또 똑같이 나왔죠. 2012년 5월 20일 문제 14번이라든지 우리 교재 필기 3-86 문제 23번도 그대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53번을 보면요. 53번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접수대나 높이나 공원의 벤치 설계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다시 말해 은행에 접수대나 공원의 벤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겠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건 뭐야? 누구나 다 앉으면 딱딱 맞게 되는 거. 맞춤형과 이걸 가지고 어쨌든 평균치를 설계하는 거죠. 평균치. 그래서 인체 측정 원칙은 평균치를 설계하는 최대 치수나 최소치 조절식을 하기 곤란할 때 평균치를 하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 하는 것은 접수대의 높이나 공원의 배치. 최대 dim찬치는 문이라든 탈출, 그네의 지지하중, 위험구역, 울타리를 말하는 거고, 조절 가능한 것은 의자, 자동차, 운전석이 됩니다. 이것은 2010년 9월 5일, 2014년 3월 2일, 2015년 3월 8일에도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53번을 했습니다. 54번입니다. 인간기계체계 맨 머신 시스템에요. 연구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 우리는 이 과목 자체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 결론은 뭐냐? 안전해야 돼요. 능률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의 극대화와 생산의 능률의 향상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건 누가 그래요? 차피니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안전성의 향상은 능률 향상, 기계 조작 능률 향상, 쾌적성. 그래 결론은 뭐냐? 역시 안전의 극대화, 능률 생산성의 향상을 두고 있고요. 우리 교재 3-17 문제 1번, 2009년 8월 30일 44번, 2010년 9월 5일 날 59번에도 출제됐습니다. 50번입니다. 55번이죠. 50폰에 기준음을 들려주는 70폰의 소리가 듣는다면 작업자는 주관적으로 몇 배의 소리를 간단해요. 이거는요, 손치잖아요. 항상 이 공식만 알면 되죠. 여기다가 뭐요? 50을 집어넣으면 이 손이 되고요. 70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2의 삼성이니까 뭐야? 8이 되니까 8 나누기 2 하면 얼마 돼요? 4가 되잖아. 이렇게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결론은 쏜치 공식만 구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도 혼자가 잘 안 돼요. 이것도 자주자주 풀어봐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폰과 쏜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도표로도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2002년, 2003년, 2009년 8월 30일 날 또 계속해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은 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출제된다는 거죠. 56번. 56번은 FTA 사용 경우 다음 게이트의 기호로 그런데요. 이 게이트는 반드시 일반적인 FT 기호가 아니죠. 인풋가 이래 되고 아웃풋을 나가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 해야 돼요? 억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두었죠. 이거는 2009년 8월 30, 2012년 3월 4일, 2015년 5월 30일 직전 46번 문제도 출제됐었습니다. 57번 문제인데요. 다음 시스템의 신뢰에 돌아온 건데 이거 간단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관계없어. 이렇게 그린 거랑 똑같죠. 이렇게 그린 거하고 동일한 거다. 이렇게 한 거와 동일한데 자꾸 혼돈돼. 이게 이제 0.9, 0.9, 0.8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1 빼기 여기가 뭐예요? 요까지가 뭐야? OR 게이트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직렬이라는 거니까 그대로 곱하면 약 79.2가 나오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2011년 10월 2일 문제 51번에도 출제됐었습니다. (58번입니다) 다음 시스템의 수명 곡선에서 초기 고장이에요. 우선 초기 고장이 우리는 이렇게 보면 고장 유형은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고장의 고장 기간에 발생할 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용자의 가호입니다. 사용자는 어떻습니까? 사용하고다 이거는 마모 고장에 해당되죠. 볼 수 없는 빈약한 제조 시설, 그죠? 불충분한 품질 관리, 표준 이하의 재료에서 답은 2번. 사용자는 마모 고장에 초기 고장에 해당되지 않죠. 초기 고장은 설계상, 구조상, 불량 제조 이런 거 품질 미비 이게 다 뭐가 된다? 초기 고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11 기계설비의 고장 유형에도 잘 정의를 해두었고요. 2008년 3월 2일 날 문제 58번에도 출제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59번은요. 다음 중 60에서 90Hz 정도 나타낼 수 있는 전신진동 공유라는 건데 사실 60에서 90Hz는 눈이에요. 눈. 안구 공명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봐요. 20-30Hz는 전신진동 주파수에 의해 근무하고 안구는 60에서 90Hz 전신 주파수의 발생.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명현상 중에서 안구 공명은 60에서 90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전신진동이 인간의 성능에 끼치는 영향에서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60번인데요. 다음 부품 배치는 4원칙이 있어요. 부품 배치 원칙이 여기 4원칙이죠. 이게 볼 수 없죠. 이런 거는. 사용 빈도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 기능별 배치 원칙을 하는데 구체적인 결정은 기능별 배치 원, 사용 순서의 원칙, 중요성료 원칙과 사용 이런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2015년 사회 문제 3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4과목, 5과목, 6과목은 바로 건설안전공학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건설 시공학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